안녕하세요. 제이팟의 명반 리뷰 첫 번째 시간. 일단 저 진행을 담당하게 된 직원이고요. 그리고 도팡, 섭이, 엄준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앨범은 아마자라시의 고스트. 아마자라시는 뭐 너무 유명한 일본의 인조 밴드죠. 07년에 인디로 활동 시작했다가 2010년에 메이저 데뷔고 잘 알려진 특징으로는 뭐 굉장히 인상적인 가사, 호소력 짙은 보컬 이런 것이 있겠고 재미있는 점은 종종 보이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아티스트라는 점, 아니면 뭐 부부로 결성된 밴드라는 점. 그러면 앨범 소개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이 앨범은 2025년 4월 9일에 발매된 앨범이고요. 코아마 아레나에서 하는 전래 연주 감시 공간 고스트라는 이 컨셉 라이브입니다. 컨셉 라이브를 원래는 요거를 목표로 한 컨셉 앨범인데요. 원래는 컨셉 싱글이었어요. 앨범 수준이 아니라 두세 곡 들어가 있는 싱글 수준이었는데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앨범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앨범으로 탄생된 거고요. 고스트는 18년에 이 무도관에서 개최된 시너너질서의 이것도 라이브입니다. 이것도 라이브의 속편이 되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거의 7년, 8년 만에 그 컨셉에서 이은 후속 공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고스트 이전에 신 언어 질서의 컨셉이 뭐였냐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싫을 것 같다가 가장 대주제예요. 그런 대주제를 가지고 신 언어 질서를 진행이 됐는데 2025년에 이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진행했던 이 고스트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을 노래하는 공연하는 그것이 대주제 컨셉이었고요. 요게 이 앨범 컨셉 앨범이니까 당연히 이 고스트의 대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앨범 소개를 간략하게 받고,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곡을 또 많이 들어봤으니까 앨범에 대한 멤버별로 첫인상, 뭐 감상거 한 번씩 말해봅시다. 섭이부터. 저는 일단 첫 인상은 듣기 전에 원래 별 기대를 안 했는데요. 왜냐면 제가 기억하던 아마자라 씨는 계절은 차례차례 죽어간다? 내가 죽으려고 한 것은 이 정도의 노래만 기억하고 있어서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처음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게 생각보다 앨범 자체가 되게 묵직했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표현 같은 것도 되게 세련됐고 앨범이 담고 있는 주제도 세련돼가지고 저는 좋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엄준이의 첫인상. 나는 원래 밴드 사운드에 관심이 그나마 좀 많은 편이었었고, 나는 일단은 처음 앨범 자체는 좋게 들었고, 아마자르 씨에 관해서 좀 더 얘기하면은 나는 아마자르 씨를 처음 알게 된 게 정확히 아마자르 씨의 노래다. 이건 몰랐지만 애니메이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그걸로 알게 됐는데 거기서 주변에서 많이 나도 그렇게 느꼈고 많이 들은 얘기가 나레이션 좀 빼라 좀 어글거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처음 들을 때도 그렇고 전작 영원 씨도 들어봤는데 그거 들을 때 나레이션이 조금 듣기 편하진 않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 앨범은 그게 좀 많이 없어서 듣기 편하게 됐고 그리고 그전에는 솔직히 음악만 놓고 보면 내 취향인가 싶지 그렇다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앨범을 들어보니까 황희 형이 꼭 이거는 가사를 같이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가사랑 같이 보니까 얘는 가사 없이 보면 진짜 안 되는 아티스트였구나 라고 느끼게 된 앨범이었지. 그러면은 이제 도팡이의 감상. 나는 원래 이 아티스트를 알고 있었고 그 메이저 데뷔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익히는 들었는데 사실 나도 팬이 된 거는 그 결성 이후부터는 아니었고 2015년에 나온 이 선분의 하룻밤 이야기 스타라이트 나 줄여서 그냥 스타라이트라고 하고 아마 팬들도 그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꼭 추천해 주고 싶은데 나도 요걸 통해서 아마자라시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쭉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번 앨범은 사실 그 2년 전에 나온 영원시라는 앨범이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자라시의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도 음, 고스트를 들은 이후에도 나도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고스트를 들을 때는 사실 이 영원시와 얼마나 다른가 또 영원시라는 또 최고점을 냈는데 그 이후에 고스트라는 앨범에서 아마자라시의 폼은 어떠한가라는 거를 일단 두 개를 중점에 두고 들었고 첫 번째는 확실히 영원시와는 좀 달랐다. 나는 요 컨셉 앨범인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실히 영원 씨와는 좀 달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자라 씨는 워낙 가사를 잘 쓰기 때문에 이 현폼 아마자라 씨는 이 영원 씨에서 풀어낸 자기 이야기와 어떤 컨셉을 풀어내는 이야기 요 두 개의 장점이 합쳐져서 정말 좋은 앨범이었고 또 재밌는 앨범이었다고 생각했어.
확실히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어. 감상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뭐 내 감상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 같은 경우엔 이제 아마자라시 처음 알게 된 게 그 경계선이라는 음악이었고 그거 이후로 막 찾아 듣진 않다가 이 앨범을 듣게 됐고 뭐 그렇다 보니까 도팡이처럼 전 앨범과의 유기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처음 들어서 느낄 수 있었던 인상이 밴드라고 듣고 들었는데 뭐 밴드 사운드도 물론 많지만 그게 메인이라기보다 약간 드럼 구성이나 뭐 나레이션도 있고 보컬을 짜는 방식이 뭔가 힙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장르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섞인 느낌도 나고 해서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성이 좋다를 떠나서 그냥 사운드 자체 퀄리티, 악기의 소리 이런 게 되게 재밌어서 좋게 들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도팡이가 뭐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에 대해 말하는 앨범이라고 이걸 소개를 해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해주시죠. 일단은 이 고스트라는 앨범은 시너너 질서라는 18년에 이제 무도관에서 개최된 라이브의 속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셉이 '아 그런 세상은 싫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 싫다.'였고 2025년 그런 세상이 되어 버린 18년에서 바라본 '아 싫다.'라는 세상이 되어 버린 지금을 노래하고 노래했던 앨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마자라시가 이전 작업물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자라시가 얘기하는 "싫은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마자라시는 어떤 언어에 대한 상당히 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그거를 가사를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음. 언어가 좀 제약이 되는 세상? 그러니까 말이 좀 과도하게 규제가 당하는 디스토피아 세계를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마자라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규정짓던 과거의 잘못이 그 사람을 과거에 되게 좀 했던 잘못들이 다시 이제 롤백이 돼서 지금의 자기의 커리어에 영향을 주는 그것이 뭐 과거 미화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세상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군가를 파헤쳐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떤 걸 했는지 요런 거를 막 파헤쳐서 요런 걸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마자라시는 상당히 싫다. 오히려 되게 '규제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싫다라고 18 년에 이미 주제를 써서 발표를 했는데 25 년에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고스트라는 것이 어떤 현대 사회에서의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고스트처럼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아마자라시의 사회 비판이 어떻게 보면 이 고스트라는 컨셉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아마자라시가 문제시하는 언어의 제약, 규제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에 의한 규제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개인 간에 오히려 개인들끼리 서로를 규제하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게 문제의식이네. 아마자라시 생각에는. 언어에 약간 속박되는 그런 거를 벗어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분명히 언어 이상으로 우리가 표현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언어로서 단정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런 음. 게 약간 싫었던 게 아닐까? 이제 그런 부자유한 모습을 고스트라고 표현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아마자라시 팬으로서 아마자라시는 약간 과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어떤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상당히 뭐 인디 시절이라든지 음. 이 아마자라시가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 약간 단역 배우 같은 거를 하다가 이제 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오모리 현에서 인디를 하다가 10 년에 이제 메이저로 올라오면서 또 그 약간 무명 생활에서 또 나오는 어떤 서러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약간 과거로부터 자신을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현재는 그런 과거에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되는 사회가 돼 버렸어요. 예를 들면 어떤 유명인이. 어떤 아, 유명인이 어떤 그런 어두운 과거라든지 물론 뭐 그게 뭐 당연히 잘못된 거를 미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그런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의 유명인이 되고 또 반성 같은 거나 성장을 통해서 지금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과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너도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약간 바로 이어지는 게 어떤 지금의 세상이 아닌가라고 아마자라시가 좀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실패한 이 과거를 용납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던 과거와 마주할 수 없는 사회를 비판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음. 것 같아요. 그 뭐 용서해 주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 나라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 나라 역시 과거와 제대로 마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과거를 마주 보며 나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마주 볼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 '다른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미로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다양한 거였네.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비판을 했는데 아마자라 씨가 그 비판만 하고 끝나는가? 아니면 뭔가 더 방향성을 제시하는가?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이 있나? 기본적으로 아마자라 씨는 항상 희망을 얘기해요. 항상 희망.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약간 희망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요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 이번 앨범 역시 마찬가지지만 쪼끔 달랐던 게 쪼끔 다른 게 아마자라 씨가 사실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컨셉에 쪼끔 먹혔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컨셉을 먼저 내세우고 자기를 뒤에 숨고 컨셉을 앞에 세우는 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음. 한 그 계절은 차례차례 죽어간다로 인기가 약간 빵 뜨면서 그러니까 아마자라시라는 사람들이 본질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어떤 좀 독특한 컨셉이 있잖아. 막 약간 있어 보이는. 기존과는 솔직히 다르잖아. 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아 나도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솔직히 아마자라시 역시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이 18 년의 아마자라시는 어떻게 보면은 시너너지서 당시 아마자라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고스트를 내가 듣고 이 마지막 이 고스트 트랙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하게 말하는구나 드디어.' 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가면을 드디어, 벗고. 드디어. 그러니까 여명시부터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내가 아마자라시 여명시를 최고작이라고 평가하는 거고 어. 여명시부터 그랬는데 여명시와는 다른 컨셉 앨범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아마자라시로 돌아왔는데도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고서 '아 이게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과는.' 아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랑 그 컨셉의 뭔가 타협점, 융합을 잘 한 거네. 그래서 쪼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뭐 바로 이거랑 연관된 얘기는 아닌데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자라 씨를 앨범 단위로 제대로 들어본 게 처음이니까 가사 들으면서 거기서 말해 줬던 것처럼 인상 깊었던 게 이 사람들이 가사 쓰는 거 보면 그렇게 막 밝지도 않고 오히려 뭔가 냉소적인 자조적인 느낌이 좀 느껴졌는데 근데도 이제 보컬의 에너지에 어울리는 그 적극적인 방향성 분명히 존재하는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다고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되게 젊지만 성숙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실제로 성장을 많이 한 거였구나. 이제 전작 얘기여서 사실 뭐 이번 작 얘기랑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2013 년에 나온 영원시 자체가 내가 알기로 밴드 멤버 한 명이 쓰러졌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음. 쓰러져 가지고 그 투어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냥 아예. 밴드 멤버가 쓰러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게스트 밴드 멤버 그러니까 아 부인 말고 부인 말고. 부인 말고. 그래서 어차피 2 인조니까. 그래서 아예 이 투어 자체가 중단이 돼 버렸는데 그러면서 찾아온 어떤 그 공백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성찰을 했다고 들었어요. 뭐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영원시라는 앨범이 탄생한 어떤 계기? 그러니까 영원시라는 앨범 자체가 이런 색깔로 나오게 된 계기라고 듣긴 들었어요. 애초에 영원시 이 노래 중에도 그냥 대놓고 나와요. "투어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사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 봐도 중단된 게 나오는데 아마 마사라라는 트랙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아마자라시 올드 팬이나 기존 팬들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옛날의 아마자라시랑 이제 유명해지면서 어떤 락적인 음악적인 요소와 섞인 아마자라시가
드디어 만나서 진짜 최고점이 나왔구나 했는데 고스트 역시 약간 그 거기서 연장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는 아마자라시가 잘하는 컨셉적인 면이랑 자기 얘기랑 음. 드디어 좀 조화롭게 잘 섞여서 '아 좋은 아마자라시식 컨셉 앨범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아 이렇게 보면 또 이걸 토대로 향후가 더 기대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영원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엄준이가 영원 씨를 들어갔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제 또 엄준이도 비슷하게 느꼈나 아니면은 뭐 궁금한 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었나? 솔직히 나는 그 영원 씨 들었을 때 도팡이 형이랑 몇 번 얘기를 나눠 봤는데 영원 씨 관련해서 그때도 그렇고 고스트 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배경 설정 같은 거를 나는 진짜 아예 모르니까 음. 그리고 내가 글밥이 좀 적은 건지 그 가사는 좀 많이 어렵다 많이까지는 아닌데 조금 어렵다고 느꼈거든. 가사 자체가 어. 어휘가 어떻게 엮였는지 그런 거 자체가 사실 어떤 점이 어려웠던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가 일본 음. 고어들이 좀 많이 쓰여 그러니까 구어체에서 많이 안 쓰이는 문어체나 시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이 종종 많이 쓰이는 편이잖아. 그치. 안 그래도 시도 따로 쓰시지 않나? 아마자라 씨? 내가 알기로 앨범마다 하나씩 또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은유가 기본이니까 음. 그런 산문들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 쥐뿔도 아닌 게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지는 거지 좀. 근데 난 오히려 약간 가사를 보면서 재밌었다 생각했던 게 되게 라임을 짜임새 있게 맞추거든, 이 사람이. 음. 나도 느꼈어. 라임을 되게 짜임새 있게 맞추는데 표현이 딱딱 들어맞는 그 쾌감이라 해야 되나?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 또 은율감이 있으면서도 약간 리듬감도 생기고 표현도 되게 그래 세련되게 표현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가사를 맛있게 뱉고 그래서 더 내가 약간 힙합 같다는 인상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어 약간 비슷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렇게 쓰지 않았던 걸로 알아. 초창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음악을 안 하고 되게 약간 좀 흔히 말하는 고봉밥식으로 노래를 했어. 가사 막 아, 쫙 써 가지고 랩처럼 막 때려 박는 막 그런 가사 진짜 막 쑤셔 넣어 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혹시 계절은 차례차례 그걸로 유명해지고 뭐 나이아가 됐든 뭐 남포기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여러 애니메이션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음악성 그러니까 대중성이지 흔히 말해서 대중성을 좀 배우고 많은 영향을 받고 '아 자기도 이런 식으로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 그런 가사를 음. 쓰는 방식이.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 시기가 있어. 8년도 기존의 그쯤. 기존의 초창기의 아마자라시랑 그 약간 계절은 그 이후부터 어떤 유명해진 대중의 아마자라시랑 괴리가 있어. 그 시기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항상 약간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약간 비슷한 컨셉적인 음악만 내게 되고 자가복제. 그러면서 음. 대중들이 뭐 좋아는 하기는 하는데 기존 팬들은 약간 '아 뭐 그냥 내니까 듣는' 약간 이런 시기가 솔직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 올드비들은 그렇게 생각했구나. 올드빌도 그냥 듣긴 들어. 근데 듣긴 응. 듣는데 이게 뭔가 그냥 옛날 음악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냥 약간 좀 감흥이 안 오는 그냥 그런 시기가 솔직히 좀 있었다고 생각을 뭔가 비슷한 음악이 좀 계속 나오고 막 아마자라시 특유의 또 막 또 때려박고 이런 게 또 좀 막 또 막 또 약간 리드미컬하게 하겠네 약간 이런 좀 음. 그러니까 뻔한 음악. 매너리즘이지 뻔한 매너리즘. 음악. 근데 그치, 그게 그치. 그게 있었어. 그게 있었어. 근데 영원 씨가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그런 걸 딱 깨주고 되게 리프레시하고 또 올드 팬 입장에서도 "이거지, 이거지. 이게 우리가 듣던 아마자라시야." 이러면서 음. '드디어 자기 얘기 좀 하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에. 좋아했던 앨범이기 때문에 그 어떤 좀 배경을 좀 알고 그다음에 고스트를 들으면 기존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좀 그때 매너리즘에 빠진 그 컨셉의 아마자라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아니어서 다행이었어. 엄준이도 영원 씨 듣고 그다음에 고스트를 들었으니까 비슷하게 느낀 건가? 아니면 뭐가 있었나? 나는 이거 듣고 들으니까 왠지는 알 것 같긴 해. 왠지는 알 것 같은데 처음 들을 때는 이 뒷얘기를 모르고 둘 다 들었던 거라 음음. 이제 뒤에 이런 매너리즘이 있던 시기가 있었구나. 왜냐면 매너리즘 있던 시기가 있던 것도 몰랐으니까 나는. 음. 그런 거 들으니까 이런 느낌이겠구나 정도는 알겠네. 듣고 나니까. 어쨌든 가사에 대해서 원주제로 돌아가서 가사에 대해서 말하면
개인적으로 아마자라시가 어려운 단어는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아예 무슨 모르는 언어? 아예 모르는 단어? 그런 건 안 솔직히 쓰지. 이런 거는 아마자라시가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그런 거는 시나리오 같은 아티스트가 쓰고 그치. 아마자라시는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자라시가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문장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배열도 이렇게 바꾸잖아요, 가끔 그치. 그지? 보면. 순서도 바꾸고. 이게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 보니까 아무리 일본에 얼마 있었든 해도 그래도 한글 번역을 보는 게 당연하니까. 그래서 한글 번역으로 보면 그 여기에 이 단어가 있어야 되거나 이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뒤로 가 있거나 앞으로 가 있거나 혹은 아, 그냥 맞아, 맞아. 한자 4 개로 끝나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뭐 여명기 같은 노래가 제일 대표적인데 언얼라이브라는 그치. 그냥 아예 그냥 그렇게 처리해 버린다고 해야 되나? 음악적으로. 그렇게 돼서 어렵게 느끼는 거는 맞지만 '어려운 단어까지 쓰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정하면 어렵다기보다는 생경하다. 생경하면서 오는 맞아요. 생경하다고 그래서 힙합스럽다고 생각 힙합도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단어가 어렵다기보다 약간 가지고 있는 그지? 메타포를 해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이게 말하는 게 어떤 직접적인 메타포인지 잘 어휘를 잘 모르니까. 안 써. 그치, 그치. 근데 메타포를 뭐 해석하는 데 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가사를 보면서도. 음. 맞아. 석양해방동맹이라든지 수용시 이런 거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 이런 거는 이게 어려운 가사가 맞다. 이게 차라리 어려운 단어를 써 버리면은 어려운 단어라는 건 이제 범용성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에만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근데 어려운 어휘가 아니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해석될 수 있는 말들을 계속 쓴다는 건데 그게 또 메타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그치.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같다. 어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비유가 어려운 거야. 실제로 그래 뭐 한국어로 딱 떨어지는 말을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언어의 아예 차이니까 그게. 다른 언어라 당연한 거 하지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어려운 게 맞다. 그런 면에선 어려운 게 맞다. 아니, 이게 또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 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일본어 공부하세요 말고 할 말이 없긴 하지. 음. 이거 더 제대로 가사 음미하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어 공부하세요. 개인적으로 일본 언어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일본에서 안 쓰는 언어나 의미가 되게 혼동되는 언어가 많아요. 테니오와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그치. 음. 일본 조산이다. 사람들 잘 몰라. 음. 그런 거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언어에도 나는 문화가 들어가 있다 생각해서 언어를 알려면 결국 문화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어떻게 그치. 쓰는지 이 단어를. 음. 음 살아봐야 이게 되고. 이게 가사다 그치. 보니까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계속 말했던 대로 가사가 전반적으로 어렵긴 했는데 품이란 게 너무 어려워지면은 그게 얼마나 좋든 사람이 피곤해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말했던 굉장히 인상적인 라이밍이나 그 창법 자체로 극복을 많이 한 것 같다. 어렵게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고 계속 듣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계속 다시 읽게 되니까 또 이해가 되고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약간 맞아. 코러스 같은 걸 되게 쉽고 따라 부르기 쉽고 되게 부르기 쉬운 걸로 하니까 그 음, 피로감이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간단한 어떤 단어나 이런 걸로 반복해서 만드는 코러스가 되게 많았다고 느끼는데 나는 맞아, 맞아. 이게 힙합 같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이팝에 종종 나오는 뭐 요네즈 켄시스러운 랩에 가까운 그런 건 없거든. 그치 오히려 플라밍고 같은 거? 플라밍고 같은 거. 굉장히 그죠. 여유로워 오히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힙합식으로 말하면은 뭔가 브릿지와 훅을 변형해서 계속 한다는 느낌이었어, 음악적으로는. 맞아, 맞아. 아마자라시 특유의 그런 걸 또 좋아하지 사람들이. 근데 아까 서비가 말한 부분은 이게 라이브 컨셉 앨범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 언얼라이브다 됐든지 막 수용실도 뭐 예이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음. 원래 아마자라시 진짜 안 하거든. 벌, 또 영원 씨 들어본 엄준이 같은 경우는 알 거야. 영원 씨는 아예 그런 부분 없잖아. 아예 없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어찌 되든지도 그거 계속 반복하잖아. 도넛 라떼 요거. 요거는 약간 음. 라이브 앨범이어서 요렇게 좀 만든 것 같아. 여명기도 아, 여명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약간 좋았어. 이게 확실히 라이브 컨셉 앨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컨셉 라이브에서 따온 컨셉 앨범이기 때문에 음. 라이브에서 확실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즐길 만한 식의 흔히 말하는 락 밴드 같은 노래가 많아. 그치. 근데 요게 좀 많은 것 같아, 확실히. 밸런스가 되게 좋았어. 페스티벌에서 부르기 좋은. 라이브를 좀 노려서 만든, 확실히. 왜냐면 네. 벌스를 되게 무겁게 가져가는데 코러스에서 그렇게 쉽게 가버리니까 밸런스가 맞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좋긴 했는데 이게 앨범 전체적으로 곡 자체의 구성이 비슷비슷한 게 조금 아쉬웠었거든. 근데 아, 그게 라이브 컨셉이고 코러스를 좀 중시했다라는 설명을 들으니까 납득이 가네. 솔직히 말해서 음. 그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그건 그거고, 그치, 뭐 취향은 어, 그거지. 그러니까 그건 나, 그거고, 음, 우리가 뭐 1년 내내 라이브 현장에만 사는 건 아니니까. 이게 결국에 우리가 각자 지하철에서 듣고. 각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뭐, 라이브가 아닌 현장에서 들은 경우가 99% 허다할 텐데. 그치, 그치. 그치. 라이브가 훨씬 그런 좋지. 점에서, 그런 거를 고려는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그런 게 마이너스 부분인 건 맞긴 하지, 솔직히 음. 말해. 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곡이나 앨범 컨셉이나 곡 구성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아, 실제로 이 직원이가 느끼기에는 마이너스가 음, 됐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이 앨범이 약간 메타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좀 음,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타포는 태양인 것 같아. 태양이 이 앨범을 약간 관통하는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쓰이는데 특히 음, 여명기에서 약간 그거를 느꼈어. 왜냐면 이 어떻게 보면 사회나 개인에게 대입을 해도 어떤 사람이 죽거나 또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순간 그런 걸 표현했던 것 같아. 여명기라는 말 자체가, 여명기에서. 여명기에서, 그래서 가사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도팡이도 그렇게 느꼈나? 여명기라는 곡을 좀 어떻게 봤어? 개인적으로 응, 여명기가 뭐 일본어로 레이메이키고, 응, 이거를 가사에서 대놓고 나와. 새벽이라든지 요아케 마이, 그러니까 동트기 전, 트와이라이트, 이렇게 응, 대놓고 나와, 그냥 그치. 가사에서. 그치. 그래서 섭이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는 알아. 그리고 이 곡 자체가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태양 같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태양까지는 아니지만 여명기라는 곡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노래라고 생각해. 이 노래. 아, 어떤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 아까도 어. 말했지만 이 사회가 점점 잘못돼 가는 거를 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일본 사람들이. 이긴 아 하는 뭔가 게 음. 이렇게 있지. 가면 뭔가 이렇게 가면 사회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누가 이렇게 막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 여명기 노래를 듣고 가사를 보고 어느 생각이 들었냐면 8번 출구 첫 장면이 떠올랐어. 아, 그러니까 아기가 우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냥 다 아기 울고, 뭔가 이게 아기 달래줄거나 뭐 자리 양보하거나 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아기 울어서 막 시끄럽다고 막 말해. 그럼 화내잖아. 시끄럽다고 막 말하는 사람을, 아기가 우는데 막 말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냥 다 침묵해. 다 아니면 핸드폰 보고 있거나 이어폰 다 끼고. 뭐 이어폰 끼고 있거나. 딱 그런 사람들에게 여명기라는 노래가 딱 들어왔을 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대로 가면라이더. 어. 음. 너 나랑 그런 식으로 똑같은 하면 안 돼. 생각하네. 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회가 되면 안 돼라는 약간 그런 경고의 노래가 아닌가 싶긴 했어. 음, 근데 경고를 하는 상황에 보통 여명이라는 표현은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잖아. 음, 그치, 여명은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은 희망적, 보통 청명전야 뭐 이런, 그지. 그런 동특이 전이니까. 결이 그런 전날 이런. 동특이죠. 그런 걸로 쓰이긴 하는데. 그게 아마자라시를 어렵게 하는 점 중 하나지. 음, 메타포를 계속 하긴 하는데 뭔가 기존의 뻔한 식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게 그게 약간 뭔지. 벽이자 재미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음, 어려우면은 나는 웬만하면 그냥 대충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음, 어렵거나 이해를 못하겠다 싶으면 여기서도 뭐 굳이 내가 어렵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역할도 아니기도 하고, 음, 그래서 좀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가사를 읽다 보면은 어렵긴 한데
뭔가 해석하고 싶은 그 욕망도 들고 해석함도 재밌어. 약간 퍼즐 맞추는 것처럼. 퍼즐이 어려워야 재밌잖아. 음. 좀 이게 메타포가 뭘까 고민하는 그 맛이 있는 그래서 또 그런 코어 앨범. 팬이 있는 거고. 왜 좋아하는지 인정. 알겠다라는 느낌. 가사까지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메타포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 앨범에서 아마제라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하거든. 하나는 이제 예술가로서의 고뇌. 이 고뇌는 약간 사회가 힘들 때 약간 예술가, 흔히 말하는 가수나 배우 이런 사람들이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약간 기쁨을 주는 걸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맞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 어쨌거나 일본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나는 좀 폐쇄적인 사회라 생각하거든. 다른 나라에 비해. 음.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이런 어떤 표현을 할 때 암묵적으로 약간 하면 안 되는 표현들, 하면 안 되는 주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거를 이제 예술가로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수능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약간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 뭐 이거랑도 관련된 얘기네. 그렇지. 음, 그러면은 그 예술가의 고뇌와 역할, 그거는 어느 부분에서 그게 느껴졌어? 일단 그 불면증의 파수꾼 그 트랙에서 음, 본인이 약간 파수꾼이 되기를 자처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파수꾼이라는 게 어쨌거나 가장 앞장서서 어떤 위기나 이런 걸 알리는 사람이잖아. 그치. 그지. 나는 그 파수꾼이 약간 예술가를 파수꾼에 빗대어서 말한 것 같아. 음, 예술가는 약간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사건이 있을 때 음, 그거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경종을 각인시키는, 울린다든지. 그렇지. 음. 사람들에게 약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생각하거든. 아, 너 음. 스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음, 생각하는 것 같이 느꼈어. 본인은 어쨌거나 행복할 수 없어도, 왜냐면 그런 걸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음. 어쨌거나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아마자라 씨는 그거를 본인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 사회 비판 얘기도 계속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네. 그런데 이제 섭이가 말하는 건 그냥 아마자라 씨가 사회 비판이나 경종을 울려야 된다가 끝이 아니라 분명히 그거에 대한 고뇌가 존재를 한다는 거지, 결정을 해버렸다기보단. 그렇지. 고뇌를 음, 했는데 하는 과정이 이 앨범에서 나온 것 같아. 보통 이게 사회 어두운 면 같은 걸 하는 좀 고발적인 성격의 강한 가사고 앨범이다 보니까 그게 경종을 울리는 손가락질의 끝에 있는 대상, 손가락질 당하는 대상 입장에서는 분명 불편하게 들릴 거란 말이지. 음, 내 얘기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나?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 음, 그 사람도 청자일 거고 어쨌든. 뭐 그럴 근데 수 있지. 사실 많은 청자들을 기쁘게 하는 엔터테이너로서의 아티스트와 엔터테이너를 굳이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굳이 구분하면 엔터테이너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편한 방법이 엔터테인 하기 위해 제일 편한 방법은 이런 거를 좀 묻어두고 그냥 신나고 즐거운 얘기만 하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이잖아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를 아마자르 씨는 굳이 그것보다는 있는 걸 얘기하고 경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약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섭이의 말을 난 100% 1000% 10,000% 공감해. 그러니까 아마자라 씨가 이 앨범 점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티스트로서뿐만이 아니라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하나의 음, 어떤 그치? 그런 지식인이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이 자기가 내는 이 노래 하나, 가사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점점 해. 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실제로 음, 불면증의 파수꾼이 12개 트랙 중에 11번 트랙이니까 엄청 후반이니. 고스트 이 가사를 보면 대놓고 나와. 대놓고 그냥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제멋대로 해야 되나? 올바른 대로 해야 되나? 상냥하게 해야 되나? 같은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이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되게 많이 나와. 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게 비판적인 주제를 던졌고 그지. 그러고 나서 그냥 "너네 잘못했어. 너네 나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본인은 어느 스탠스에 서야 되는가? 나는 비판만 하는 스탠스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눈물이나 이런 걸 닦아주는 스탠스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예술가에 대한 고민이 이 앨범 내내 들어가 있긴 해. 그러니까 고스트는 대놓고 나온 거고, 그치. 그게 제일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들어가 있기는 해. 그거 진짜 1000번 만번 공감해. 음. 이 분석이나 저 말에 대해서 진짜. 아마자라 씨가 방향성의 갈피를 못 잡던 시기가 있었는데 영원시 거쳐서 고스트로 오면서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은 했지만 그 자리 잡음에 이미 고민도 들어가 있는 거네,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 자기 얘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컨셉 앨범에서. 요런 부분이 아. 자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좋다. 이 앨범의 어. 재밌는 점을 말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주제였네. 그렇지. 그냥 컨셉 앨범. 예를 들면 아마자라시의 사회 비판 앨범이 아니라 큰 따옴표 아마자라시 큰 따옴표 닫고의 사회 비판이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회 비판이 아니라 본인의 아마자라시, 과정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아키타 히로부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 앨범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 이 앨범 내내. 이 아티스트로서 혹은 어떤 영향력을 가진 한 명의 가수로서, 밴드로서. 수용실에서부터 약간 그런 게 짙어진 것 같아. 후반부로 갈수록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전반부는 약간 상황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빌드업. 사회야. 이런 사회야. 우리가 그런 컨셉. 7년 전, 8년 전에 얘기했던 이렇게 됐으면 안 되는 사회가 지금이야. 2025년이야. 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컨셉 설정을 초반부에 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나 혹은 아마자라 씨 혹은 아키타 히로부라는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맞는가 이런 고민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드러나. 점점 강해져.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 사회가 우리를 가르쳐준 사회랑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알게 된 사회가 있잖아. 그치. 다르지. 거기서 오는 괴리감? 그런 것도 잘 표현했다 생각해. 그리고 그 차이점을 알았을 때 본인이 가져야 되는 스탠스 그런 거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고민이 이어져서 이제 또 표현의 자유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음. 가르친 사회라는 게 사회는 어떤 전체잖아. 그치. 그치. 전체 집합이고. 전체에서 개인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 그래서 전체의 의견에 맞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사회를 성장하면서 분명히 느낀 다른 점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차이에서 이제 나오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스탠스를 잘 담아냈다 생각해.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예술가적으로도 맞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그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고스트에서. 결국 그러면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고스트에서 어느 정도의 결론은 냈다. 방향성을 정한 것 같아, 음.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들으니 확실히 더 커리어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섭이가 가져온 이 주제는 진짜 100% 만퍼 동의한다. 잘 읽어낸 것 같다. 이거를 마지막에 배치하길 잘했구만. 그래서 아까 몇 번 했던 얘기긴 하지만 영원 씨를 들었던 엄준이가 그전엔 아마자라 씨를 몰랐지. 도팡이랑 엄준이가 둘 다 이제 영원 씨를 듣고 고스트를 들은 케이스인데 도팡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자라 씨에 대한 지식이 배경 지식이 많이 있었고 엄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들어본 게. 그런 관점에서 뭔가 아직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좀 있나? 명확하게 해소라기보다는 대충은 방금 그걸로 오히려 해소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일단 원래부터 좀 궁금했던 게 지금 아마자라 씨가 보낸 시선의 방향성이 좀 궁금했거든. 왜냐면은 영원 씨도 사실 도팡이 형이 추천해 준 거를 들었던 거라 그때 추천하면서 했던 말이 영원 씨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전에는 좀 사회 고발적인 거를 많이 쓰기도 했다. 근데 지금 고스트를 본 결과 나도 그렇고 다른 형들도 그렇고 다시 바깥을 바라보고 있게 됐지. 그래서 바깥을 보다가 나를 되돌아봤다가 다시 바깥을 또 보게 되는 아마자라 씨의 시선이 변화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또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은 또 영원 씨가 실제 상황 경황도 그렇고 여러모로 기념비적인 앨범이기 때문에 영원 씨를 거치고 난 뒤에 바깥을 바라보는 아마자라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 좀 디테일들이 좀 궁금해서. 자,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가? 나는 고스트라는 앨범을 들으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나에서 너로, 너에서 우리로 이렇게 넓어졌다 생각하거든. 음. 물론 나는 영원 씨라는 고스트 앨범을 안에서? 안 들었지만 고스트라는 앨범에서 어쨌거나 하나의 성찰을 했다 생각해. 본인이 됐던 이 사회가 됐던, 그러니까 나부터 이제 성찰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럼으로써 이제 사회를 다시 돌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아. 고스트 자체만 들었을 때도 그게 느껴질 정도이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음. 음. 지금 보니까 그렇네, 확실히. 그러면 뭐 도팡이는 또 있나? 그러니까 고스트라는 앨범을 아마자라 씨가 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래도 되나?'라고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음. 아마자라 씨가 이런 물론 라이브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나온,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라이브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반년 전, 1년 전부터 준비를 미리 하니까 그렇지. 사람도 미리 받고, 게다가 그냥 어디 뭐 홀이나 관 수준도 아니고 아레나잖아. 요코하마 아레나면 사실 진짜 일본에서 거의 뭐 1 년에 뭐 한 20명 하나? 30 명? 약간 정확히 성공의 나도 척도잖아. 성공의 맞아. 척도 수준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이제 성공이 탑에 아니라 올랐다. 탑, 그러니까 이미 탑에 오른 사람이 하는 거고, 음. 요코하마 아레나는 꿈의 무대지, 꿈의 무대. 꿈의 무대 수준이 아니라 진짜 '여기 올라가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사실 무도관만 가봐도 이미 그치.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도가는 무도관은 이미 18 년에 상징적이니까. 이미 18 년에 갔고, 게다가 진짜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하는 공연에 플러스 되게 실험적인 라이브잖아. 또 이런 컨셉 자체가 그냥 음. 사실 자기 그냥 히트송 멜로디로 이렇게 들려줘도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18 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7년 전에 있던 컨셉을 다시 갖고 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야마자라 씨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용납해 준 팬들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음. 그런 끈끈한 관계. '내가 이런 파격적인 걸 해 줘도 너네 다 용납하고 해줄 거잖아.'라는 어떤 그 끈끈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뻔뻔함 그렇게 말하면 100%. 약간 돈통단 바라보는 그렇게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그거는 이제 비약이긴 하지. 뭐 사실 뭐 그치. 서로 이제 끈끈이 믿음, 잘 믿어준다. 믿음. 얘는 실험적인 거 해도 좋은 거 낼 그러니까 거다. 아마자라 씨 팬들은 실험적인 거 내고 뭘 하든 믿고 가는 거고, 아마자라 음. 씨는 그런 팬들이 오는 걸 믿고 그런 거 해도 좋아해 줄 거다. 그런 거 해도 하니까. 또 아마자라 씨가 실제로 뭐 막 무슨 뭐 막 이상한 거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지? 상당히 그치. 아마자라 씨스러운 거 한 거고. 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고스트라는 앨범이 사실 4월 9 일에 나왔고, 이게 이 요코하마 아레나 공연이 4월 29 일에 했지만 사실 1년 전 혹은 어떻게 보면 영원 씨가 나오고 나서부터 준비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원 씨 어. 이후 활동을 하면서 음. 아까도 말했지만 1년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아레나 공연을. 음. 그래서 지금 이 적는 곡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것도 아니고, 음. 본인들이 이 고스트라는 컨셉을 하면서 했을 텐데, 되게 어떻게 보면 아까 섭이가 했던 분석도 그랬지만 좀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아 이런 걸 막 해도 되나?' 싶기도 했을 거고, 그치. 그런 음. 어떤 고뇌가 어떻게 보면 성찰이지. 그런 성찰이 될 수도 있지만 고뇌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앨범에 많이 잘 들어가 있지 않나.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에 팬들이 좋아하지 않나 사실. 진짜 요즘 흑백 요리사가 유행하니까 진짜 킥이야 그게. 음. 그게 킥이지 않나 근데 이 오히려 앨범에 어떻게 보면. 약간 결과만 띡 내놨으면은 납득이 안 됐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러면 또 매너리즘에 빠진 아마자라 씨라는 평이 줄을 따르지 않았을까 싶긴 해. 음. 오히려 또 그 컨셉 앨범. 과정을, 과정이 뒷받침 과정이란 그 배경이 있으니까. 그치. 그게 약 이제 약간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치 나도. 그게 이제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마자라 씨가 바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마자라 씨가 바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음. 바뀌었냐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려 하는 거야. 그 위에서 아래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왜냐면 자기가 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위에 있잖아. 자기는 메신저잖아. 그 사람들은 그치. 수용자고. 물론 뭐 수용 안 연단에 해도 오른 되지. 사람이지. 물론 수용도 안 해도 되지만. 이 작품 그러니까 안에서는 그런 위에 있지. 고민도 있어. 그런 고민도 있는데, 반대로 수용자가 이걸 수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수용시켜도 되나?' 혹은 '이런 걸 수용해도 되나?'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고민이 있어. 아.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때 하는 고민이 있고 음. 그 램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의 고민도 있어요. 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치. 연단에 오른 나로서의 그거와 연단에서 연단 밑에서 그걸 내 연설을 듣는 약간 유체이탈로 한번 생각해 본 거네. 이걸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약간 그런 고민, 두려움, 약간 어떻게 보면 쾌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해방감 이런 게 있을 수도 해방감 있고,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 근데 그런 게 없는 앨범도 있어. 그게 있어야 좋은 앨범, 없으면 나쁜 앨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지? 과감하게 내가 이런 걸 빵 내버리고 너넨 들어. 그치. 그런 걸작도 당연히 있어. 그런 설득력이 작품도 있고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앨범뿐만 이런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가 됐든 뭐 소설이 됐든 그런 앨범도 있잖아. 그냥 잘하면 장땡이긴 하지 사실. 그냥 예를 들면 막 그 봉준호의 기생충 같은 거는 솔직히 그런 고민 같은 거 솔직히 없잖아. 그냥 빵 내버리고 그냥 쫙 가버리잖아. 그냥 본인의 세계를 영화 설득시키는 거지. 근데 아마자라 씨는 확실히 이번 앨범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런 바라보는 시선이 위에서 그러니까 메신저가 줄 수 있는 시선에 대한 고민 당연히 있지만 반대로 그 시선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시선도 고려하는 것 같아. 이번 앨범. 본인도 그러니까 결국에 청취자니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 가지 고민이 수용자와 공급자의 그 시선이 이 앨범에 두 개 다 있지 않나. 여러 시선에서 본 그게 합쳐져 있다 앨범에. 여러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한 시도 그거 자체가 바깥에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다 정리하면. 본인도 결국에 그 사회의 일원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맞지, 이제 맞지. 좀 자각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전작이 물론 자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전작도 뭐 자기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 전작 역시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전작은 아무래도 자기 얘기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맞고 이번 그지. 작은 그 사회에 대해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의 아마자라시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맞긴 하지. 음, 원래 이런 걸 하던 사람이니까. 기존으로 돌아왔는데 기존과는 조금 다른 게 영원 씨의 앨범 제작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고스트에도 조금 남아 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들 얘기해 봤는데 앨범 확실히 들을수록 더 재밌는 앨범인 것 같고 설명을 들을수록 그리고 음악 자체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서 첫 인상, 감상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설명이나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채널에서 별점을 앨범에 대해서 매길 건데 그 전에 각자 개인이 가진 별점이 있었나? 예, 5점 만점으로.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4.5점이 영원 씨라고 생각해. 근데 고스트는 영원 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물론 그래서 4.5점에서 4점이 된 건 아니고 고스트 역시 뛰어난 앨범인데 개인적으로 처음에 내가 이제 다른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매길 때는 별 4개 4.5개를 줬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평가해 보면서 별 0.5개를 깎았던 이유는 아까 이제 팟캐스트에서 나왔던 그 이유도 있어. 이 앨범 자체가 뭐 라이브 앨범이기 때문에 갑자기 조금 뜬금없이 호응을 유도하는 떼창을 유도하는 듯한 떼창 유도. 억지 떼창 대창이죠. 따라 부르기 쉬운. 뭐 억지 그런 거를 대창이죠. 유도하는 듯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쉬운 것도 맞고 영원시에서 보여줬던 것만큼의 날카로움은 솔직히 좀 없었다고 생각해. 오히려 영원시보다 더 날카로운 말을 뱉고 있지만 음악적으로나 가사적으로 더 캐치하고 더 날카로움은 영원시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박할 수도 있어. 아, 전작이 너무 오히려 뛰어난 앨범이라 원래 좀 뛰어난 아티스트한테는 좀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지. 기대라는 게 그치. 있으니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별 4개도 되게 높은 건데 그지. 그러니까 별 4개도 사실 되게 높은 거야. 3등이야, 3등. 동메달. 근데 야, 3등도 네.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지, 3등도. 그지? 참 잘한 그치 거지. 그치. 어. 그치. 10점 만점에 4.5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 4점이 아니잖아, 이게. 3등상. 뭐 아티스트 체급이 있고 전작이 너무 좋아서 박하게 봤는데 4점은 굉장한 거지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까지는 아니지만 그치. 영원시아의 비교는 사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연계성이 있는 앨범이기도 하고.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서 영원시와 비교했을 때 쪼끔 그러니까 좀 아쉽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음 있었고. 그 그래서 인상을 없앨 순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 없애서 평가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오히려 그치. 부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그걸 굳이 음. 구태여 지운다는 거 자체가. 사실 어떤 아티스트는 다 전작과의 비교를 하니까. 아마자라씨 많이 특별하기 때문에 전작 없이 보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음.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고 사실. 부자연스럽지 그래도. 그게 더 부자연스럽지. 엄청 이상하지. 어. 아무튼 그러면 도팡이는 4점, 5점 만점에 4점이고 그럼 이제 엄준이. 그냥 처음 딱 들었을 때 첫인상. 그거는 네. 4점이었는데 가사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좀 여러 가지 사정도 주워 듣고 나무위키도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4.5점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싶었어. 뭔가 배경이나 이런 걸 더 자세히 알게 되니까 더 좋게 느껴져서. 그것도 그렇고 다시 생각하게 된 게 이 가사가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좀 치중돼 있었네 생각이. 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 가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어려운 가사나 어려운 시들을 읽으려고 노력할 때 고등학교 때 막 문학 수업 들을 때 그때가 생각나는 거야. 그때 그냥 무작정 어려운 시나 음악 가사 이런 걸 들으면은 솔직히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지. 이 새끼 도대체 뭔 말 하려는 거지? 좀 석이 나가고. 피곤하지. 피곤한데 이 앨범 같은 거를 그때랑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속으로 해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막 피곤함이 느껴지진 않았고 오히려 아 이건 뭘까 진짜 궁금해서 좀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가사도 잘 썼고 음악도 내 취향이었어 전반적으로. 아. 그래서 4.5점. 4.5점. 엄준이 4.5점이고 그러면은 섭이. 일단 내가 이제 이 앨범에서 좋았던 점은 이 앨범은 메시지의 메타포도 굉장히 좋았고 뭔가 어쿠스틱하면서도 굉장히 일렉트릭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지. 전체적으로 앨범. 그치. 그런 점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운드적으로 봤을 때 이 앨범을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메시지 같은 거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보여줬다 생각해 나는. 근데 그런 어떤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엄청 새로움이나 놀람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4점 주고 싶어. 그러면 나도 얘기해 보자면 나는 약간 아마자라시 노래를 얘기할 때 가사를 빼고 얘기할 순 없지만 나는 가사를 엄청 분석해서 메시지를 파악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분위기와 방향성과 음악으로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도팡이가 처음 말한 것처럼 아무래도 라이브를 전제로 한 곡이라서 그런지 앨범이라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던 느낌이었어. 음악적으로. 물론 분위기 전환도 많이 있고 앨범 전체로 보면은 근데 각 곡 안에서는 굉장히 물론 퀄리티가 높지만 이거는 섭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아마자라시한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음악인가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 그래서 내가 처음에 혼자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3점이었는데 3점. 근데 이제 엄준이처럼 더 이 앨범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앨범 전체로서 되게 잘 만든 부분이 있구나 해서 점오를 올렸고 그래서 3.5로 생각을 했는데 아마자라시만이 할 수 있는 음악인가 했을 때 내가 아니라고 해서 3점을 줬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곡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보컬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보컬이 굉장히 특징적이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약간 냉소적인 얘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고 비판도 있고 물론 희망이 있지만 그런 독특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보컬이라 생각했어. 냉소적인 얘기 한다고 잔잔하고 어두워 버리면은 그냥 그런 얘기로 끝나 버리는데 그 안에서 빛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마자라시의 특징 그리고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점오를 더 붙여서 나도 4점. 종합 총 4점. 4점. 종합 4점. 그치. 종합 결론 4점. 4점.
4명 중 3명이 4점이고 1명도 점오니까 4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첫 컨텐츠 앨범 별 4개. 좋다. 아마자라 씨의 고스트 별 4개. 제이팟의 평가. 땅땅.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마무리하면서 뭐 최애곡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부터 얘기해보자면 예, 예. 저는 소시민 이하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곡만 전체 앨범 중에서 제일 빨라요. 아, 템포가 예. 너무 이제 처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서 확실히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줬다. 시원하게. 그래서 이제 앨범 빠르긴 해. 구성적으로 예. 약간 전환점? 휴식터? 쉼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도팡이는 사실 처음에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만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네, 난 3개를 뽑고 싶어. 3개. 3개. 동등하게 3개가 다 최애곡이다. 왜냐면 실제로 어. 3개를 똑같이 들어. 그러니까 3개를 어떻게 듣냐면 어. 이 트랙 리스트에서 그 낮은 순서 있잖아. 그러니까 앨범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3개를 연달아 딱딱딱 이렇게 들어. 아하. 나는 이 온나지 도크로 이거 뭐라 읽는지 모르겠어. 한국말로는. 똑같은 해골이라고 아, 나무 똑같은 위치는 정확히 말하면 똑같은 두개골인데 뭐 두개골의 해골이 도쿠로는 도크로니까. 그래서 이 온나지 도크로 4번이랑 9번에 도나따떼 이거 어찌 되든지 이렇게 돼 있네. 12번에 고스트 이건 고스트겠지 그냥 한국어로도. 호스트지. 어, 영어잖아. 호스트지, 그냥. 영어잖아요. 이렇게 3개를 나는 실제로도 그냥 연속 플레이해. 그러니까 하나만 듣지 않아. 이거 들으면 3개는 똑같이 따라와. 아, 이게 앨범 순서대로 듣는 게 아니네 그럼? 그러니까 4번, 9번, 12번을 듣는 거지. 따로. 약식으로 들을 땐 그냥 3개를 동시에 틀어. 동시라는 게 그러면 말이 이상한데 연속으로. 연속으로 틀어. 그 3개를 꼽은 이유는? 이 3개를 뽑은 이유는 이 3개가 제일 아마자라시스럽고 아마자라시 개인이 제일 많이 묻어나오지 않나 싶어. 이 앨범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스트의 어떤 컨셉적인 음악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내 취향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취향이니까 평가에 떠나서. 그치.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던 이 소시민 이하 같은 음악은 난 진짜 솔직히 그냥 아예 안 들어 이런 거. 피곤할 수 있지, 귀가. 근데 이 내가 뽑은 이 3개의 곡은 잔잔해서 듣기도 편하기도 하지만 가사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 난 이 3개가. 맞는 말이야. 특히나 이 가사를 정말 잘 썼고 그게 되게 자기 얘기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와 이거는 정말 잘 썼다. 이게 가사를 보면서 나는 굳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어 이렇게 가사 보고 해석 안 해도 되니까 들으면서 바로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들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적지?'라는 거는 아직도 있어. 3개. 그러면은 이제 엄준이는? 나도 이거 좀 많이 고민했거든. 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가사나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해석이 좀 덜 된 게 있어갖고 나 혼자 들었을 때는. 그래서 원래 고민하던 게 소시민 이하랑 석양해방동맹 이거 둘 중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나도 소시민 이하로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석양해방동맹은 아직까지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다시 가사를 봐도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무슨 정확히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소시민 이하는 이거 듣고 나니까 어떤 걸 말하고 싶었는지 정도는 좀 이해가 돼서 그리고 그 말의 맛도 좀 쓰는 어휘라든가 이런 어휘마다 다 색채가 있잖아. 그치. 그런 색채가 좀 내 취향이었었고 그래서 소시민 이하 최애곡. 소시민 이하가 최애다. 내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이제 뜬금없이 나오는데 이번 트랙인 나이트메어가 제일 좋았는데 이거는 뭐 이 곡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이래서 좋다기보다는 뭐 음악적으로 내 취향인 게 있고 이게 다른 트랙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튄다고 생각을 하거든. 개성이 있고. 그래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의 곡인데 근데 어두워질 듯 어두워지지는 않고 근데 그렇다고 마냥 밝지도 않은 그 선타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느꼈고 분명히 어두운 게 있는데 그거를 절제하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절제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은 절제를 해야 할 정도로 격렬한 그
감성이 있다는 거잖아. 그 점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해서 나이트메어가 최애곡입니다. 그리고 훅 부분이 좋았어. 좋았지. 그 라이밍도 좋고 이거 젠부 코아시테 에고리다사에 이거 브레이나쿠. 오사키게까지 가면 알겠는데 가미코러스 나이트메어로 끝나는 게 굉장히 좋았어. 노래 잘 부른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애곡 얘기는 다 해본 것 같고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이런 나는 얘기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이 앨범이 굉장히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앨범 저스티스 릭과 약간 닮은 점이 있다 생각해. 아까 퍼즐 얘기하면서 나 똑같은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둘 다 약간 이 팟캐스트까지 리시. 맞음. 굉장히 성찰적인 둘 다 앨범이거든. 단지 차이점은 저스티스의 릿은 이제 화가 굉장히 많다. 그치. 근데 그걸 하나는 고스트. 화를 이제 아트로 이제 풀어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치.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본질은 비슷한 것 같아. 앨범에서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약간 아마자라시도 화내는 노래 많거든. 나이트메어 같은 거 보면 막 화내잖아. 그치, 화내지. 근데 화내기 너무 좋은 좋은 목소리고. 톤이야. 그래. 목소리가 화내기 그래, 좋아. 실제로 맞아. 내가 말한 매너리즘의 아마자라시 들어보시면 네. 맨날 상당히 화내? 화내는 앨범이 많아. 억지화. 그러면 그렇지. 약간 그렇게 생각한다. 또 화내네. 억지화. 또 화내. 저스티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또 템플릿 또 빠르네. 화내네. 그런 점이 사실 비슷했던 것 같아. 이번 앨범은 많이 없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거의 없지 않나? 그치. 화내는 게? 처음에 역시 이제 화낸다는 베스트 느낌은 라이프. 못 받았지. 베스트 라이프랑 나이트메어 때 화가 좀 끝났어. 그러니까 빨리 끝났어. 응. 이번 트랙에 빨리 화가 끝났어. 화를 막 일단 한 내버리고 저스티스는 릿은- 20대까지 가버리는데 릿은 마지막 트랙까지 화내던데. 마지막- 이시여 홈 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화내는데 그러네. 맞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또 뭐 장르적 차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아티스트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정리적 차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이 팟캐스트까지가 리심 이게 여기까지가 템플릿임. 팟캐스트 듣고 몇 안 되는 댓글까지. 이틀리? 정말 릿하네요. 여기까지 제이팟의 아마자라시 고스트 앨범을 리뷰해봤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